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죠. 올해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쫓기듯 사는 느낌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사람 관계도 괜히 소모되는 일 없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저는 풍수를 미래를 맞히는 이야기로 다루기보다는 생활 환경을 정리해서 마음이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겁주거나 불안감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새해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생활 정리 팁을 풍수의 관점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전부 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해도 생각보다 체감이 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새해 초에 해두면 좋은 5가지 습관을 쉽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새해 첫 며칠이 한 해의 리듬을 잡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관점에서도 비슷해요. 새해 초에 한번 흐름을 잘 잡으면 그 습관이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초에 큰 결심이나 거창한 목표보다도 몸에 가까운 물건을 산뜻하게 만드는 것부터 권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수건, 양말, 속옷, 이런 것들이죠. 이걸 새 것으로 바꾼다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몸이 새 출발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특히 수건은 하루에도 여러 번 쓰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손 닦고 샤워하고 그때마다 손에 닿는 촉감이 달라지면 기분이 생각보다 꽤 달라져요. 그리고 화장실 수건은 더 체감이 빠릅니다. 화장실은 있어야 할 것만 있는 공간일수록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수건이 낡아 있거나 축축한 느낌이 남아 있으면 공간 자체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 초에 며칠이라도 화장실 수건을 산뜻하게 바꿔두면 생활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용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비싼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게 쓰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새해 초에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대하는 느낌,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집이 깔끔한데도 어딘가 답답하거나 정체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도 줄고 실내가 건조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 가장 부담 없고 효과가 빠른 방법이 작은 식물 하나 혹은 2개입니다. 풍수적으로 식물은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식물은 집안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올 때
시선이 잡동사니로 가면 마음이 어지럽고 시선이 식물 같은 정돈된 포인트로 가면 공간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고 비싼 식물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관리가 어려우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 쉬운 미니 식물을 추천드려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 햇빛이 아주 강하지 않아도 버티는 식물. 내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식물. 이런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물 2개를 둔다면 하나는 내가 자주 머무는 자리 근처 거실, 책상옆, 하나는 빛이 드는 곳 창가 근처. 이렇게 나눠두면 균형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쪽은 내 기분을 바로 잡아주고 다른 한쪽은 집의 흐름을 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식물 하나 두고 나서 집이 좀 살아난 느낌이에요. 괜히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건 과장된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감정에 주는 영향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물은 완벽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잘 키우려고 애쓰다 지치면 본말 전도니까요. 정리라는 건 운을 바꾸는 주문 같은 게 아니라 내 생활의 복잡도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는 집 전체를 싹 바꾸려 하기보다 딱 새 공간만 정리해도 체감이 큽니다. 첫째, 현관. 현관은 집의 첫 인상입니다. 내가 밖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이 어지러우면 그 순간부터 피로가 올라오고 깔끔하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풀립니다. 신발은 자주 신는 것만 남기기. 택배 박스나 종이류는 오래 두지 않기. 바닥이 보이도록만 만들어도 성공. 이 정도만 해도 집이 정돈된 집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주방. 주방은 동선이 중요합니다. 안 쓰는 도구가 많아질수록 요리나 설거지가 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새해 전에 주방은 안 쓰는 것 덜어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정리. 잘 안 쓰는 그릇은 한 구역에 모아두기. 싱크대 상판은 비어 보이게 만들기. 주방이 깔끔하면 사람이 먹는 리듬도 좋아지고 결정 피로가 줄어듭니다. 이게 은근히 한 해 컨디션에 연결돼요. 셋째, 화장실. 화장실은 작게 정리해도 변화가 큰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만 줄여도 바로 체감이 오거든요. 안 쓰는 샴푸 바디워시 병 정리. 세면대 주변 물건 최소화. 거울과 수도 주변만 닦아도 분위기 확 바뀜. 여기서 팁 하나. 새해 전에 청소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보이는 면을 정돈하는 것부터 하세요.
카메라로 찍었을 때 깔끔해 보이는 집은 실제로 살기도 훨씬 편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군가가 좋은 의미라며 뭔가를 건네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이런저런 상징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저는 풍수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상징이나 물건을 강조하기보다 환경 자체를 정돈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상징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의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리, 청결, 환기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생활이 편해지고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풍수도 무언가를 믿어야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훨씬 부담이 적고 오래 갑니다. 정리하자면 상징에 기대는 것보다 내가 매일 쓰는 공간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선택이 새해에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과 가방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작은 공간이죠.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이 어지러우면 생각보다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영수증이 잔뜩 쌓여 있고 안 쓰는 카드가 많고 가방 안에서 물건이 계속 안 찾아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하루 시작부터 작은 스트레스가 누적돼요. 그래서 새해 전에 한 번쯤 지갑과 가방을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안 쓰는 영수증 버리기, 카드 정리자주 쓰는 것만 앞쪽, 가방 파우치 구역을 나누기 열쇠약 충전기 등, 그리고 원하신다면 가족 사진 한 장, 올해 목표를 적은 작은 메모 한 장을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운을 부른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게 해주는 장치예요. 사람은 생각이 흩어지면 행동도 흩어지고 생각이 모이면 행동이 정리됩니다. 그 작은 정리가 1년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몸에 가까운 것을 산뜻하게 만들고 집안에 살아있는 느낌을 조금 더하고 현관 주방화 장실 새 공간만 가볍게 정리하고 상징보다 환경을 정돈하는 쪽을 선택하고 지갑과 가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새해 준비는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오래 하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새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